조기 은퇴를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3년을 지나본 은퇴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의외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퇴사와 동시에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3년 후 마주한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재정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가 함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 은퇴 3년차 어씨는 46세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5억이 넘는 자산과 연 1,500만 원 수준의 배당 소득을 확보하며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첫 해는 꿈 같았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늦잠을 자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이상한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생활비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한 조기 은퇴자 상당수는 공통적으로 같은 문제를 호소합니다. 바로 삶의 리듬과 역할 상실입니다. 회사를 나왔지만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해진 일을 하고 성과를 쌓으며 존재감을 느끼던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역할 기반 삶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직장인일 때 우리는 매일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심리적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은퇴 직후 그 성공 경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이 서서히 깊어집니다. 또 다른 은퇴자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입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 없는 하루가 얼마나 위험한지 3년 만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유 같았지만 나중엔 정체성과 동기부여가 모두 흔들렸습니다. 이는 많은 조기 은퇴자가 공통으로 느끼는 지점입니다. 은퇴 후 심리 데이터를 보면 첫 1년보다 23년 차의 우울감과 무기력이 훨씬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해의 설렘이 사라지고 두 번째 해에 아직은 괜찮다는 여유도 사라지고 세 번째 해에는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생활 구조가 없는 사람일수록 불안이 폭발합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역할 재설계를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우선입니다. 은퇴 후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의 스케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몸을 쓰는 시간,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넣는 시기입니다. 조기 은퇴는 돈으로 시작되지만 지속 가능한 삶은 시간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산 수준보다 일상의 리듬이 무너진 사람이 더 빠르게 후회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삶의 의미를 유지한 사람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기 은퇴는 경제적 독립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구조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돈은 당신을 은퇴시키지만 삶의 구조는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조기 은퇴를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나에게 새로운 역할이 있는지,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리듬이 있는지 그 질문부터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조기 은퇴 3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이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나 돈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3년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핵심 문제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수입의 감소나 비용 지출의 증가 같은 재정적 변수보다 더 무겁게 삶을 흔드는 것은 일상의 구조가 사라지는 경험이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믿지만 자유란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함께 따라올 때에만 안정과 만족을 준다. 반대로 구조 없이 주어진 자유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곧바로 불안과 공허로 향한다. 은퇴 후 3년 차가 마주하는 심리적 무너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불안의 정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감각이다. 직장 안에서 맡았던 역할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장치였다. 출근길에 몸을 맡기며 하루가 시작되고 누군가의 요청과 협력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하루가 흘러갔다.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인정받으며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모든 연결이 한 번에 끊어지고 스스로에게 부여할 새로운 역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은 서서히 흔들린다. 특히 조기 은퇴 후 3년 차가 되면 단기적인 해방감이나 여행의 새로움 같은 일시적 충만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처음 1년은 탈출의 기쁨이 대부분을 덮고 살아준다. 두 번째 해는 어느 정도의 여유로 과도기를 버티게 해준다. 하지만 세 번째 해가 되면 마음속 빈 의자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남은 인생에서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갈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의 무게는 단순한 심리적 무거움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아무도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잃는다.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대목은 돈을 더 모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리듬으로 살아갈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정적 준비는 분명 중요하지만 돈이 안정감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돈으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없다. 돈으로 정체성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역할을 채울 수는 없다. 결국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이고 그 구조가 무너진 순간 사람은 예기치 않은 속도로 무기력해진다. 특히 조기 은퇴자들의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시간의 과잉이 오히려 위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직장 생활에서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바쁘고 늘 몰입 상태였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남아돌고 이 남아도는 시간이 뇌의 경계심을 해제시키면서 무기력과 우울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졌다. 과잉된 시간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방향 없이 떠다니는 시간은 결국 정체성 붕괴를 촉발한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이 있다고 제안한다. 바로 역할 재설계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돕는 역할이든 배움을 쌓는 역할이든 스스로 성장하는 역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역할이 되고 그 역할은 다시 삶의 구조가 된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책이나 공부에 일정 시간을 투자하며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넣는 것 같은 일상의 설계가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준다. 또한 은퇴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 관리 능력을 되찾은 이들이었다. 직장에서는 타인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지만 은퇴 후에는 오롯이 자신의 일정만이 남는다. 이때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없다면 하루는 금세 무너져 버린다. 시간은 구조가 없을 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 하루가 무너지면 한 달이 무너지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이 흐려진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시간의 구조화가 재정적 계획보다 더 앞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이지만 시간 구조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조기 은퇴자 중 상당수가 다시 일을 찾거나 파트타임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역할과 리듬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적인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기여와 성취는 인간의 심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은퇴했다고 해서 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일시적인 쉼이 필요했을 뿐 완전한 멈춤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결국 조기 은퇴 후 3년을 지나며 가장 크게 깨닫는 진실은 이것이다. 돈이 아니라 역할이 사람을 지킨다는 사실이다. 안정된 생활비가 있더라도 마음의 구조가 없다면 삶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돈이 다소 부족해도 자신만의 의미와 리듬을 갖춘 사람은 훨씬 오래 단단하게 버텨낸다.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숫자보다 구조에 있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넉넉한 자본보다 더 단단한 일상이 필요하다. 이제 조기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를 시작한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명확하다.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지탱하는 리듬이 있는가?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역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기대와 달리 금세 불안과 혼란으로 흐르게 된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삶은 다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다. 교훈은 단순하다. 돈이 은퇴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역할이 은퇴를 지켜준다. 자유는 구조가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된다. 삶의 틀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단단하게 살아간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산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지탱해줄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일지도 모른다.